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알카르마 연합훈련 기지.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은 세계 각국 특수부대 정예 요원들이 모여 합동훈련을 펼치는 곳이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거침없는 눈빛과 당당한 자세로 좌중을 압도하는 미군 특수부대 장교 엘라 대위였다. 그녀는 유능했지만 동시에 오만했고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이들에게는 노골적으로 경멸을 드러냈다. 다른 한 명은 그늘진 곳에 서서 묵묵히 상황을 주시하는 한국군 교환 장교 강민준 대위였다. 그는 덩치가 크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을 압도하는 고요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엘라의 시선은 처음부터 강민준을 향했다. 아시아인, 특히 작은 체구의 한국군 장교가 이곳에 교환 장교로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의아하고 탐탁지 않았다. 엘라는 거들먹거리며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이봐, 병사. 여긴 소풍 온 곳이 아니야. 자네 같은 교환 장교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그녀를 덤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엘라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내 말을 못 알아듣나? 엘라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자네 같은 동양인들이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기껏해야 후방에서 행정 업무나 보겠지. 주변에 있던 다른 국가의 장교들이 웅성거렸다. 모두 엘라의 무례함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여러 훈련에서 뛰어난 실력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때 강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저는 강민준 대위입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 왔습니다. 그의 말에 엘라는 코웃음을 쳤다. 특수부대? 하하, 좋은 농담이군. 자네가 특수부대원이라고. 좋아, 그럼 증명해봐. 훈련 첫날부터 멍청한 교환 장교가 내 눈앞에 서 있는 건 정말이지 참을 수 없으니까. 엘라는 손짓으로 저 멀리 1000m 떨어진 사격장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표적지. 명중률로 내기화하지. 자네가 이기면 내가 이곳의 모든 사람 앞에서 자네에게 사과하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자네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이곳은 자네 같은 소꿉 장난 병사들을 위한 곳이 아니니까. 그녀의 도발적인 제안에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모두가 강민준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엘라를 응시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위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엘라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엘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 총으로 쏴야지. 자네의 낡아빠진 총으로는 내 총을 이길 수 없을 테니 말이야. 그녀는 자신의 저격총을 강민준에게 건넸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철저한 모욕이었다. 낯선 총으로 1000m 밖의 표적을 맞추는 것은 베테랑 저격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엘라는 강민준이 이 모욕적인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태연하게 총을 받아들었다. 그는 차가운 총열을 한 손으로 감싸 쥐고 표적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사격 대결이 아니었다. 엘라에게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고 강민준에게는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시험대였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결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아무도 이 대결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조롱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다.
사격장에 들어선 강민주는 엘라가 건넨 저격총을 침착하게 조작했다. 총열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는 총의 무게 중심을 살폈고 스코프의 0점을 조절했다. 엘라와 다른 미군 동료들은 그의 행동을 보며 조용히 비웃었다. 그들은 강민준이 저격총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민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오직 1000m 밖의 표적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실전에서 몸에 밴 감각을 되살리고 있었다. 먼저 사격에 나선 것은 엘라였다. 그녀는 완벽한 자세를 잡고 숨을 고르더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발을 연속으로 발사했다. 탕, 탕, 탕. 날카로운 총성음이 사막의 정적을 갈랐다. 모든 총알은 표적지의 정중앙, 완벽한 점수를 기록하며 명중했다. 엘라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며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자네 차례야. 나를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듯 오직 총에만 집중했다. 그는 총을 쏘기 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총구에서 몸을 조금 떨어뜨린 채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서로에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저게 뭐 하는 거지? 미친 거 아냐? 하지만 강민준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의미가 있었다. 그는 사막의 뜨거운 기류와 미세한 바람의 흐름, 그리고 공기 중의 습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사격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실전 경험과 극한의 훈련을 통해 익힌 감각이었다. 그의 눈이 다시 뜨였다. 이제 그의 눈은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총을 어깨에 견착하고 거친 숨을 내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다.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는 엘라처럼 빠르지도 연속해서 쏘지도 않았다. 한 발을 쏜 후 잠시 멈춰서서 탄도의 궤적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다음 발을 준비했다. 모든 발은 정확하게 표적의 정중앙에 꽂혔다. 엘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강민준의 명중률은 그녀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사격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는 단순히 표적을 맞추는 것을 넘어 마치 총알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강민준이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돌연 사격을 멈췄다. 그는 스코프를 통해 표적지 옆에 박혀있는 작은 못을 응시했다. 못의 머리는 손톱보다도 작았다. 대위님, 마지막 발은 저 못의 머리를 맞히겠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주변은 충격에 휩싸였다. 1000m 밖의 표적을 맞히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작은 못의 머리를 맞히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엘라는 분노가 치밀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겁이라도 났나? 마지막 발을 못 쏘겠다고. 하지만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오랜 시간 멈춰서서 온몸의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못의 머리만이 들어왔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마침내 마지막 총성이 울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표적지를 향했다. 전방에 있던 통제관이 확성기로 외쳤다. 못의 머리 명중. 장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였다. 1000m 밖에서 작은 못의 머리를 맞힌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엘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강민주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거나 으스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덤덤히 총을 내려놓고 엘라를 향해 걸어왔다. 대위님, 약속대로 사과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위엄이 담겨 있었다. 엘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서로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다. 1000m 사격 대결 이후 엘라와 강민준의 관계는 급변했다. 더 이상 엘라는 그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강민준을 피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훈련장을 서성였다. 그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이 못에 머리를 맞추던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동양인, 작은 체구, 속꿉 장난 같은 자신이 내뱉었던 경멸 가득한 단어들이 맴돌았다. 한편 강민준은 대결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훈련에 임했다. 엘라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굳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격 대결의 승패를 넘어 자신을 깎아내리던 엘라의 태도보다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훈련 중 엘라는 홀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총은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박혔다. 평소에 엘라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민준의 실력에 압도당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민준이었다. 엘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왜 여기 있어? 대위님께서 곤란해 보이셔서요. 엘라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솔직히 말해, 내가 날 보며 비웃고 있지? 아닙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저는 단지 대위님께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걱정될 뿐입니다. 그의 말에 엘라는 순간 울컥했다. 내가 뭘 알아? 나는 남자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야 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다들 날 여자라고 비웃고 무시했지. 그래서 더 강해져야 했고 더 완벽해져야 했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민준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는 엘라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남성 중심의 군대 사회에서 여성 특수부대 장교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압박감을. 강민준 역시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엘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전사 훈련은 지옥 같았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상처는 훈련 도중 전우를 잃었던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정확했더라면 제 전우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고통은 엘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엘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민준의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과 상실을 딛고 얻어낸 처절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그의 과묵함은 오만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지닌 자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엘라와 강민준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엘라는 더 이상 강민준을 동양인이라는 편견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같은 상처를 지닌 전우로 인식했다.
강민준 역시 엘라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대위와 대위의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경하며 진정한 강함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실전 작전에서 빛을 발할 것이었다. 며칠 후 훈련 기지에 비상경보가 울렸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인근 국가의 대규모 정유시설이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해 장악되었고 그들의 목적은 시설 폭파였다. 폭발물이 설치된 곳은 시설의 핵심 부인 지하 송유관이었다. 폭발이 현실화되면 주변 도시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었다. 합동작전이 긴급하게 편성되었고 엘라와 강민준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작전 브리핑에서 엘라는 작전 책임자로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문으로 위장 돌입해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특공조가 후방으로 침투해 테러 조직 간부를 생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정교했지만 강민준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대위님, 적의 목표는 폭파입니다. 정문 돌입은 오히려 그들의 함정에 걸려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문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매복해 있을 겁니다. 강민준의 지적에 엘라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의 통찰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다. 하지만 지하 송유관으로 침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너무 좁고 적이 매복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갇히게 될 거야. 그래서 더 효과적입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지하로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기습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적의 본거지인 송유관 내에서 폭발물을 제거하고 간부를 생포할 수 있습니다. 엘라는 그의 제안을 깊이 생각했다. 자신의 계획은 논리적이었지만 강민준의 제안은 적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실력을 믿기로 했다. 좋아, 강 대위의 의견을 따르지. 작전은 강민준의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엘라와 강민준은 소수의 정예 요원들과 함께 지하 송유관으로 침투했다. 좁고 어두운 송유관 안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믿고 전진했다. 예상대로 테러 조직은 정문과 후방에 병력을 집중시켜 놓았고 지하에는 경계가 허술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송유관 내부에 복잡한 함정을 설치해 놓았다. 가장 먼저 함정을 발견한 것은 강민준이었다. 멈춰. 함정이야. 그의 외침에 팀원들이 멈춰섰다. 강민준은 벽에 설치된 미세한 와이어를 발견하고는 신호탄을 던졌다. 펑. 신호탄이 터지자 와이어와 연결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주변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하마터면 모두가 매몰될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다. 엘라는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지하 송유관 내부에서 테러 조직 간부와 마주친 순간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엘라는 그녀의 뛰어난 사격술과 전술로 적을 제압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엘라가 미처 보지 못한 사각지대의 적을 처리하며 그녀의 후방을 완벽하게 커버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전우처럼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다. 결국 그들은 테러 조직 간부를 생포하고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지상으로 올라온 후 엘라는 강민준에게 다가가 말했다. 고마워, 강 대위. 자네 덕분에 작전이 성공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파트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엘라는 강민준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까지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제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정유시설 테러 저지 작전 이후 엘라와 강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훈련 중에도 휴식 시간에도 늘 함께했다. 엘라는 더 이상 오만한 엘라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강민준 역시 과묵함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면모를 드러내며 엘라와 격에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밤 훈련 캠프 외곽의 언덕 위에서 그들은 함께 앉아 있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우리 고향에도 이렇게 별이 많아. 강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겠지. 엘라가 답했다. 하지만 여기 별들이 더 특별해 보여. 우리가 함께 봐서 그런가. 그녀의 말에 강민준이 웃었다. 대위님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소꿉장난 병사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제 옆에서 별을 보고 있네요. 엘라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 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려 하지 않았어. 너의 실력도 너의 아픔도.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저도 대위님을 처음 봤을 때 그저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위님의 상처를 듣고 나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거울처럼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엘라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군인이셨어. 그래서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지. 그런데 막상 군인이 되니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 일쑤였어. 그래서 더 강한 척했지. 어떤 남자보다도 더 강한 척.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어.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라는 걸. 강민주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습니다. 저도 전우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병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전우애를 넘어 깊은 신뢰와 이해로 맺어진 특별한 유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함께 성장했다. 엘라에게 강민주는 단순한 한국군 교환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의 편견을 깨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준 단 한 명의 전우였다. 강민준에게 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의 실력을 존경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날 밤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경쟁심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존경과 믿음만이 가득했다. 이 깊어진 전우애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정유시설 테러 저지 작전 이후 그들을 향한 국제 테러 조직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테러 조직은 생포된 간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훈련 캠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했다. 이 정보는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되었고 모든 훈련 장교들에게 긴급 상황이 통보되었다. 그러나 테러 조직은 이미 캠프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엘라와 강민준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밤늦은 시각 캠프 내에 경보가 울렸다. 총성 발생, 적군 침투. 엘라와 강민준은 즉시 무장하고 합동작전 본부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본부 주변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우리가 노려지고 있어. 엘라가 소리쳤다. 정유시설 작전 때문에 우리를 노린 거야. 그들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본부로 향했다.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져 내렸다. 엘라는 뛰어난 사격술로 적들을 제압했고 강민주는 은폐와 엄폐를 활용하며 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빛을 발했다. 엘라가 전방의 적들을 처리하면 강민준이 측면의 적들을 막아섰다. 그들은 서로의 위치와 행동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확히 예측하고 움직였다. 위기의 순간은 한순간에 찾아왔다. 강민준이 팀원들을 엄호하다가 테러리스트가 던진 섬광탄에 시야를 잃었다. 눈이. 그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때 한 테러리스트가 강민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엘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강대위 피해. 그녀는 온몸을 날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다행히 총알은 엘라의 방탄조끼에 맞았고 그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엘라. 강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는 엘라가 총을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엘라는 통증을 참으며 말했다. 괜찮아. 방탄조끼. 그런데 너. 강민주는 그녀를 대신해 총을 맞은 충격과 분노로 눈빛이 변했다. 그는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테러리스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총을 겨눠 그의 머리를 맞췄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분노는 오직 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바뀌었다. 그는 엘라를 일으켜 세우고는 남은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돌격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엘라가 그의 뒤를 완벽하게 엄호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엘라는 전방에서 적들을 상대하고 강민주는 후방에서 그녀를 지켰다. 그들은 단 2명만으로도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했다. 결국 그들은 합동작전 본부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본부에 있던 지휘관은 그들의 뛰어난 활약에 감탄했다.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강민주는 엘라를 부축하며 말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그런데 널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 엘라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강함은 단순히 총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고 지켜준 경험은 그들의 전우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국제 테러 조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엘라와 강민주는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들의 활약상은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들의 뛰어난 팀워크는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을 즐길 틈도 없이 각자의 임무를 위해 다시 헤어져야 했다. 합동훈련이 종료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군. 엘라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네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강민준이 담담하게 답했다. 어떻게 알아? 전우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말이죠. 그들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다.
엘라는 강민준의 말에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굳건한 눈빛을 보낸 후 각자의 길을 걸었다. 엘라는 워싱턴으로, 강민준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워싱턴 국방부 본부. 엘라는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합동작전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가끔씩 사막에서 함께했던 강민준을 떠올렸다. 그의 과묵함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전우애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책상 위로 새로운 합동작전 계획서가 올라왔다. 작전의 목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제 테러 조직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작전의 규모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엘라는 작전 책임자로서 각국 협력 장교 명단을 검토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명단에서 멈췄다. 아시아 협력 장교 대한민국 강민준 대위. 엘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의 예언대로 그들은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것이다. 엘라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결국 다시 만나는구나. 강 대위. 그녀는 곧바로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다. 몇 시간 뒤 강민준에게서 온 짧은 회신이 도착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엘라는 그의 변함없는 덤덤함과 굳건함을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상처와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임무를 위해 다시 뭉치게 되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상대로 한 인류의 평화를 위한 거대한 전쟁이었다. 엘라와 강민준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야기에 대한 예고였다. 며칠 후 강민준은 워싱턴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난 엘라는 여전히 당당하고 멋있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깊은 존경과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강 대위, 오랜만이야. 엘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대위님.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강민준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워싱턴 국방부 본부에서 열린 국제 합동작전 회의였다. 전 세계 각국의 최고 장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엘라는 작전 책임자로서 회의를 주도했다. 그녀는 테러 조직의 정보를 브리핑하고 각국의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했다. 테러 조직의 잔존 세력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다시 한번 대규모 테러를 일으켜 전 세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분쇄하고 그들의 핵심 인물들을 생포해야 합니다. 모든 장교들이 엘라의 브리핑에 집중했다. 그녀의 탁월한 전술 능력은 이미 정유시설 작전에서 증명된 바 있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민준은 묵묵히 엘라의 말을 경청하며 작전 지도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어떤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였다. 브리핑이 끝난 후 각국 장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테러 조직의 예상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들이 인지를 잡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엘라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한 가지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다. 테러 조직의 최고 지도자인 타이거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가 작전에 개입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강민준은 그때 불쑥 질문했다. 대위님, 타이거가 이미 작전 개입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엘라가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지?
테러 조직이 우리를 노린 공격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타이거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나타날 것입니다. 강민준의 통찰력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모든 장교들이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그가 단순한 교환 장교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엘라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강 대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거의 행방을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라는 강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놀라워. 내 통찰력은 여전하구나. 대위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대단한 분이 되셨네요. 강민준이 진심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라는 강민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었고 강민준은 그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엘라가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난 내가 정말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널 믿고 의지하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위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네요. 이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전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작전의 시작을 준비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국제 합동작전은 시작되었다. 엘라와 강민준은 핵심 작전팀의 팀장으로서 동유럽의 한 폐쇄된 도시에서 타이거의 흔적을 쫓았다. 그들은 테러 조직의 은신처를 급습하고 그들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타이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이 녀석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 엘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함정을 파놓은 거야. 그렇다면 녀석은 우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녀석의 예상을 깨야 합니다. 강민준이 침착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전략을 논의했다. 강민준은 타이거의 심리를 읽으려 노력했다. 타이거는 단순히 테러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오만함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었다. 이 녀석은 분명 우리를 다시 한번 모욕하려 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녀석은 나타날 겁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무는 테러 조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녀석은 그 시설에서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엘라의 눈빛이 빛났다. 폐쇄된 발전소. 그곳은 테러 조직의 주요 무기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이지. 그들은 발전소로 향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발전소 내부는 테러리스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이거를 마주쳤다. 그는 엘라와 강민준을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법이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끝이다. 타이거는 그들과의 결투를 제안했다. 너희 둘이 내게 덤벼봐. 한 명씩은 재미없으니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좋아. 엘라와 강민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작전 수행을 넘어 그들의 모든 것을 건 운명의 결투가 되었다. 엘라가 먼저 공격에 나섰다. 그녀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타이거에게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타이거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그는 엘라의 총알을 모두 피하며 반격했다.
그때 강민준이 후방에서 나타나 타이거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다. 타이거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반격에 나섰다. 엘라와 강민준은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였다. 엘라가 타이거의 시선을 분산시키면 강민준이 그의 약점을 노렸다. 강민준이 타이거와 격투를 벌이는 동안 엘라는 그의 뒤를 완벽하게 엄호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춤과 같았다. 서로의 동작을 예측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치열한 격투 끝에 엘라와 강민준은 타이거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타이거의 계획이 담긴 정보를 확보하고 그를 생포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해냈군. 엘라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우를 넘어 서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타이거 생포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엘라와 강민준은 전 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들의 활약상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들은 국방부 본부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에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작전이 끝난 후 엘라는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강민준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다. 그들의 이별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곧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엘라는 워싱턴에서 합동작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엘라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과의 만남을 통해 겸손함과 배려심을 배웠고 부하들을 존중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녀는 군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교 중 한 명이 되었다. 강민준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 특수부대 훈련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가르쳤다. 그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우애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강의는 많은 젊은 군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몇 년 후 엘라는 아시아 지역 합동작전 책임자로 발령받았다. 그녀는 한국으로 향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엘라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엘라가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엘라는 국방부 본부에서 강민준과 재회했다. 그는 여전히 묵묵하고 든든한 모습이었다. 엘라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 대위, 정말 오랜만이네요. 엘라 대위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민준이 미소로 답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나라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우를 넘어 서로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첫 만남의 오만과 편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존경과 전우애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전우로서의 이야기가.